안녕하십니까. 셀렉스타 황민영 부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으신 모든 대기업, 중견기업, 상장사들 사이에 껴있는 유일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밥 먹고 30분 뒤에 가장 졸릴 타이밍에 배정을 해주신 IT조선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두 졸리시겠지만 좀 더 힘내서 제가 짧은 시간 빠르게 발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셀렉스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요즘 LLM 도입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렉트스타는 AI에 관련돼서 데이터적인 관점의 모든 것을 쳐다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은 요즘에 점점 더 있는 AI 모델, 오픈 AI가 될 수도 있고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클로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모델들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고 내 인공지능의 문제가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쳐다보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셋 분석, 데이터셋 기획, 큐레이션, 그리고 데이터셋 구축까지 AI 라이프 사이클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카이스트 학생 창업 기업으로 출발하였고요. 현재는 국내의 대부분의 대기업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의 고객사들은 대부분 AI를 직접 만드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올해 초부터 확장되고 있는 게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로 저희 고객사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생성형 AI의 이슈화와 생성형 AI의 발전과 도입으로 인해서 점점 AI 업계에서 돌풍을 일으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 대표 데이터셋인 클루, 코커드,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코넷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언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모두 참여하였고요. 또 저희가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데이터셋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문에도 저희 데이터셋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너무 저희 회사 홍보 같아서 마지막으로 홍보 슬라이드 하나만 더 넣어드리면, 저희는 아까 방금 CTO님께서도 설명하셨고 이 앞전 세션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의 윤리성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 인공지능이 멍청한 것은 안 쓰면 되므로 상관이 없는데, 내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는데 얘네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차별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크게 발생하거나 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관기관이 되어서 네이버, SK, KT, LG AI연구원, 그리고 카카오브레인과 함께 협업해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뱉고 비윤리적인 말은 뱉지 않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인공지능을 위한 수능 시험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업스테이지와 NIA에서 준비한 코 LLM 리더보드와 비슷하게 저희도 NIA와 준비해서 신뢰성, 윤리성, 한국형 신뢰성, 윤리성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LLA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GPT가 퀀텀 점프를 일으켜놨던 게, GPT의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은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마무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서, 그리고 GPT-3에서부터 약 5천억 개의 토큰에서 샘플링해서 3천억 개의 토큰으로 프리트레이닝 학습을 시키면서 AI의 성능이 퀀텀 점프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냥 양쪽으로 때려 박아도 인공지능의 성능에서 데이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데이터 구조화와 데이터 리트리버 시스템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세션에서도 그렇고 오전 세션에서도 그렇고 레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비전문가분도 함께 섞여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들어서요. 어떻게 우리 AI를 도입을 할지, 그래서 아까 계속 많이 나오는 레그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현재 산업에서 AI가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할 때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내 인공지능에 먹일 거냐, 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골라서 데이터를 입혀서 활용을 할 거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AI의 데이터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모델 밑바닥부터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전 단계부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미 시중에 잘 나와 있는 GPT, 하이퍼클러버 X 같은 모델을 일부 수정해서 파인 튜닝 해가지고 쓰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한 달에 20불 이렇게 내고 쓰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GPT를 도입하는 게 비용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GPT가 가격을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에 도입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픈 AI
그리고 또 SLLM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SLM 또는 SLLM이라고 해서 Smaller Large Language Model, Large Language Model, 초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원리를 통해서 좀 더 작은 규모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 이거 하나만 더 잘하는 AI, LLM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작년에 확 부각이 됐었고 아직도 그 이슈가 있는데요. 문제는 SLLM을 구축을 하는 게 프리트레이닝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라마를 갖다 써가지고 일부 파인 튜닝만 해서 쓸 것이냐, 어쨌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히 도입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외주로 맡기려면 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레그가 여기서 나옵니다. LLM 자체 모델 자체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한컴에서도 문서 자동화, 문서의 AI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우리 DB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챗GPT에 한꺼번에 때려 넣어가지고 LLM으로 활용을 하고 싶지만 LLM에는 인풋 랭스, 들어가는 그 텍스트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없고요. 데이터 리트리버를 통해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LLM이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할루시네이션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되게 유명한 예시가 있었는데 챗GPT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챗GPT야 세종대왕님께서 빡치셔서 맥북 프로를 던졌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챗GPT가 맞대가 가서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면서 세종대왕님께서 조찬 모임에서 화가 나셔서 맥북 프로를 집어 던지셨다 뭐 이런 얘기를 지어내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LLM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뇌피셜로 한 글자 한 글자씩 가장 내가 생각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LLM이 보기에 가장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글자를 내뱉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물어보는 질문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세종실록을 여기 데이터베이스로 썼다고 합시다. 그럼 유저가 세종대왕님께서 맥북 프로를 던졌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세종대왕 맥북 프로를 검색을 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세종대왕과 맥북 프로를 검색을 했을 때 아무런 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맥북 프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접목해서 유저는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거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세종실록엔 맥북 프로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접합해서 LLM에게 답변을 생성해봐 라고 하면 세종대왕은 맥북 프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 라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를 회수해서 내 DB에서 데이터를 리트리버를 해서 증강해서 어규멘테이션해서 데이터를 답변을 생성해낸다. 그래서 RAG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 이제 LLM은 정보 검색과 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파일럿도 그렇고 뭐 빙 검색, 빙에 챗GPT를 도입해서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할루시네이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요즘에 가고 있는 여러 트렌드입니다. 데이터 구조화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데이터 청킹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서를 통째로 다 구조화 데이터베이스에다 넣는 게 아니라 내 LLM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를 쪼개서 넣습니다. 이거를 문서를 짧은 단위로 쪼갤 거냐 아니면 긴 단위로 쪼갤 거냐에 따라서 내 LLM의 정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규칙으로 그냥 룰 베이스로 이거를 구조화를 할 거냐 아니면은 문서를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서 구조화를 다르게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리소스가 많이 들고 또 잘 만들 수 있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금융권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예시인데요. 일단 문단 단위로 룰 베이스로 구조화를 하면은 하기가 쉽습니다. 문서를 쪼개서 DB화 하기가 쉬운데요. 문단 단위로 무조건 나누지 않고 사실 요 표는 이 문단에 딸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서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문서의 원리에 맞게 청킹을 잘 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아래의 질문이 나왔다고 봅시다. 은행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칠까라고 하면은 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금리의 산출 요소가 이 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 텍스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한꺼번에 청킹이 되어야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화에 대한 방식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내 LLM에 접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현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구조화는 몇 단계로 나눌 거냐, 문서 레벨, 뭐 상위 레벨 문서, 하위 레벨 문서는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뜯어다 보는 게 데이터 관점에서 보는 인공지능의 도입의 가장 큰 걸음입니다. 이런 구조화를 하지 않는다면 한글 문서, 엑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인풋 랭스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 구조화를 통해서 데이터 리트리버를 통해서 AI를 더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업에서 어떻게 AI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그 예시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AI의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AI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빠르게 하고 있는 곳이 당연히 돈이 많은 금융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대고객 업무, 직접 고객이 LLM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업무보다는 내부 직원용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HR이라든지 은행 창구 직원이 직접 고객한테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기존에는 프라이빗 뱅커들이 고객의 정보를 다 받은 다음에 본사에 전화를 해서 어떤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게 나을까요? 물어본 다음에 그 답변을 듣고 뭐 이렇게 다시 고객에게 전달해 줬는데 이런 은행 창구 직원들, PB 뱅커들이 고객의 정보들만 입력하면은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지 추천해주는 시스템,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게 내부 직원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요즘의 트렌드이고요. 아직까지는 파인 튜닝된 SLLM보다는 SLLM을 바로 도입해서 구축 작업 크게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POC 레벨로 프로젝트가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GPT를 씁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도 챗GPT를 활용을 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POC를 진행을 하고 사용성이 검증됐을 때 다음 스텝으로 SLLM으로 우리가 직접 구축해 볼까? 파인 튜닝을 더 해볼까? 아니면 뭐 프리 트레이닝 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 볼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SLLM을 직접 구축한다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냐면 모 스타트업에서는 SLLM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GPU 인퍼런스 비용으로만 20억씩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구조와 제가 말씀드렸던 래그를 하기 위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챗GPT 말고 뭐 하이퍼클로버를 쓸 수도 있고 LG 엑사원을 쓸 수도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LLM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구조화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 구조화를 활용해서 래그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도까지는 AI 기술 개발과 POC의 기간이었고 2024년도부터는 실제로 AI를 도입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부터는 도입하려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멍청한 것도 큰 문제가 되고 뭐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라고 말하면 안 되듯이 멍청하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AI가 정상 작동하는지 윤리적인 문제를 안 일으키는지 환각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관련돼서 시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벤치마크와 리더보드들이 있지만 하지만 내 비즈니스에 나에게 맞는 내 걸로 도입을 했을 때 얘네가 적합해? 아무리 챗GPT가 클로드가 날아다니는데 우리 비즈니스에는 하이퍼클로버X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데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 맞는 리더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LLM 리더보드 보면은 다 GPT 개석 거다. 오늘도 챗GPT보다 훨씬 더 이겼다라고 하는 LLM이 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낄 때는 그래도 GPT가 나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성적 부분에 대한 정량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에 맞는 나만의 LLM 벤치마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LM 도입을 할 때 도입을 검토하고 POC를 해보고 어떤 모델을 할지 선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구조화를 하고 구축을 하고 품질 평가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게 AI 도입의 전반적인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LM 도입 예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사에서 GPT를 직접 활용하는 그런 예시도 있었고요. AI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서 나에게 맞는 LLM 모델 도입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데이터 구조와 관련된 니즈도 있었고요. 또 패션 브랜드에서도 우리도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싶어. 그래서 이건 HR 목적입니다. 우리 사규가 어떻게 돼? 나 뭐 연차 얼마나 남았어? 이거 근로기준법으로는 이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 직원들이 HR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새로운 페이즈를 맞고 있는 AI 시대이고요. LLM을 도입하기 위해서 핵심은 데이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데이터 센트릭 AI가 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15분 안에 발표를 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셀렉스타 황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